그러니까 이게 누가 이겼는지는 90일 동안 펼쳐질 관세 협상에서 판가름이 날 거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훔친 기술, 해킹한 기술, 강제 이전 받은 기술을 가지고 정부의 불법 보조금을 더해서 환율 조작 국제무역 질서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일자리와 산업까지 붕괴시켰다. 90일은 택도 없이 부족한 시간이에요. 미국에 대한 신뢰가 다 있잖아요. 모디스에서 미국 신용 등급을 강등을 한 이유가 채무가 너무 많다. 채무가 너무 많다라는 거는 못 갚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얼마 전에 미중이 드디어 소위 제네바 합의라는 걸 했어요. 제네바에서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부과되었던 미국의 대중관세 145%, 중국의 대미관세 125%를 놓고 합의를 해서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10%,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30%만 남기고 다시 시작하자. 이런 이제 합의를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무슨 의미가 되는 거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2기 행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소위 상호관세라는 차원에서 부과한 부분들을 원위치 시킨 거예요. 그러면 10%는 뭐냐? 10%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보편 관세라고 그러죠. 모든 국가가 다 10%를 부과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중국에 대해서는 펜타닐 관세라고 해서 20%를 부과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상호관세라는 거를 이제 하면서 뭐 145%까지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요번 제네바에서 만나서 각각 그동안 내렸던 상호관세에 대해서 부과했던 115%를 빼면 미국은 중국의 30%가 남고요. 중국은 미국의 10%가 남는 상황이에요. 사실 30% 관세도 굉장히 큰 거죠. 그럼 이제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제 크게 두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미국과 중국이 워낙 세게 싸우니까 야, 이게 이러다가 세계 경제가 절단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미국의 대중관세 부과에 대해서 중국이 하나도 지지 않고 또박또박 대응 관세를 부과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치킨 게임으로 간 거예요. 치킨 게임이라는 거는 마주보고 가다가 고개를 먼저 자신 없는 사람이 숙여야 끝나는 거잖아요. 피해야. 그러면 이런 치킨 게임으로 가면은 이게 전 세계 경제에 굉장히 어려움을 준다라는 생각을 많은 국가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미국과 중국은 전 세계 GDP의 약 44%를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 나라가 200개인데 이 두 나라가 44%의 GDP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소비 시장의 45%를 이 두 나라가 소비해요. 막강한 실체잖아요. 근데 이 둘이서 싸우면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그래서 국제적으로 더 이상 치킨 게임을 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예요. 두 번째, 그럼 왜 이걸 하게 됐느냐? 이거는 이 상태로 가면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아름다운 거다. 그래서 관세를 하게 되면 미국이 손해보는 건 하나도 없다라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관세 폭탄이 부과되기 시작하면서 미국 국채 시장이 흔들리고 주식 시장이 흔들리고 달러 시장이 흔들리는 트리플 악재가 왔어요. 그리고 관세는 해당국에 부과를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를 최종적으로 지불하는 사람은 적어도 1차적으로는 누구예요? 소비자입니다. 원래 옛날에 100원짜리였는데 관세가 145%가 붙었다 그러면 이게 245원이 된 거잖아요. 그럼 145원을 누가 내요? 소비자가 일단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소비자 물가를 자극을 하게 되고, 그러면 안 사지 않겠습니까? 못 사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쌓여서 디플레이션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다시 말씀드리면 관세 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나서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켜야 되는데, 요때까지 나타난 건 뭐예요? 관세 정책의 부정적 효과가 긍정적 효과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트럼프 대통령도 한 거죠. 사실 뭐 인터뷰할 때도 그런 얘기는 많이 했어요. 내가 뭐 정말 중국한테 100몇 프로 때리려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해서는 무역이 안 이루어진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압니다. 중국도 그걸 알기 때문에 사실 무역이라는 거는 50%가 넘으면 무역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보통. 왜냐하면 보통 기업의 마진율이라는 게, 제조업의 마진율이라는 게 10%에서 15%로 보는데,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비용하고 이런 걸 해가지고 관세를 50% 이상 받게 되면 무역을 안 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근데 지금 저렇게 125%, 145% 이렇게 하게 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중국은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국가란 말이에요. 미국은 사서 쓰는 국가니까. 그럼 물건을 못 팔게 되면 물건이 쌓이게 되겠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생각으로는 내수 시장으로 돌려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실업자는 늘어나고 가처분 소득을 가질 수 있는 근로자들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계속 가게 되면 중국의 제조업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 거고, 미국과 무역은 뭐 3분의 1 토막, 반 토막 이렇게 날 거다라고 이미 많은 데가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게 계속 이어지게 되면 중국의 약 16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먼저 전화해라, 뭐 전화 받은 바 없다, 지금 진행되고 있다, 아니다라는 이런 게 있었지만 사실은 서로 급해서 한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더 이상 확전하지 않겠다는 의지, 그리고 양측의 국내 사정이 굉장히 급했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국제 지도국이 저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 이래서 국제 신뢰에도 손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최고 단계인 AAA에서 AA1이라고 한 단계가 떨어졌습니다. 달러 시스템에 대한 미래 불안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 미국한테도 좋을 게 전혀 없겠죠. 그래서 일단 이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휴전을 일단 한 거지 새로운 게 진전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90일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 원상복귀 시켜놓은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온 이후에 한 상호관세를 원상복귀 시켜놓은 거고, 기존의 미국의 고율관세들 여전히 존재합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전략산업에 대해서 예를 들면 배터리 산업, 태양광 이런 거에 대해서는 40% 50%의 관세를 이미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90일간 휴전 상태에서 서로 간의 무역 문제를 얘기해보자 라는 이 테이블보 깔기를 이제 겨우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부터 90일간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 강공책을 펼쳤는데 별로 얻은 게 없죠. 원상복구 시켰으니까.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대응만 했어요. 그리고 원상복귀가 됐으니까 딱 보면 이게 중국의 판정승 같이 보여요. 근데 급하기는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더 효과를 보고 이겼는지는 이 90일 동안 펼쳐질 관세 협상에서 판가름이 날 거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중국은 훔친 기술, 해킹한 기술, 강제 이전 받은 기술을 가지고 거기에 정부의 불법 보조금을 더해서 물건을 제조해서 환율 조작 같은 거를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제 무역 질서에 들어와서 국제 무역 질서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일자리와 산업까지 붕괴시켰다. 그리고 이 번 돈으로 미국의 달러 패권에도 도전을 하고 해상 군사력에도 도전하고 사이버 안보에도 도전을 한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미국의 지위에 도전을 하기 때문에 돈을 못 벌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관세를 통해서 무역에서 돈을 못 벌게 만드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중국을 미국에 도전하지 못하는 세력으로 완전히 무릎을 꿇으려는 계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90일간의 협상에서도 절대로 미국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다. 그렇다면 저 협상은 결렬될 수도 있어요. 지금 90일로 해놨는데 트럼프 1기 때도 45% 관세 부과를 천명하고 25% 관세를 부과했을 때부터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트럼프 1기 때. 그런데 그게 20개월이 걸려서 타결이 됐어요. 그럼 90일은 택도 없이 부족한 시간이에요. 근데 저 90일간 지금 미국은 70여 개국과 지금 협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것도 얼마든지 앞으로 연장될 수도 있다. 다만 미국과 중국은 이 협상 기간에서 서로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다. 그 근거는 중국은 미국이 자신들을 무릎 꿇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미국은 이 기회에 중국을 도전자의 반열에서 완전히 떨어뜨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중 압박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그걸 알고 있는 중국은 결사항전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 것들이 무역협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주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나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90일 있으면 끝날 텐데 천만의 말씀이다 이거죠.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매우 지리한 긴 협상 과정이 될 거기 때문에 미중 간의 관세 전쟁, 관세 협상도 금방 끝나게 되면 잠깐 있었다 없어지는 변수가 되겠지만, 지금까지 미중 간의 경쟁을 쭉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상수화됐다. 그러니까 늘 미중 간의 갈등은 존재하는 거다. 전략 경쟁은 라고 생각을 하고 국가 전략이든지 기업 전략이든지 이런 것들을 수립하는 게 훨씬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 중에 무디스라는 기관이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강등을 했습니다. 미국이라는 데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라고 미국에 대한 신뢰가 다 있잖아요. 국제 지도국으로서. 그런데 이번 무디스에서 미국 신용 등급을 강등을 한 이유가 채무가 너무 많다. 채무가 너무 많다라는 거는 못 갚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미국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미국 국가 신용도에 대한 국제적 신뢰는 이 무디스의 평가 이상으로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중국은 원래 국가 신용도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통제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미국같이 자유시장 경제를 얘기하고 있는 국가고, 그 다음에 특히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세계은행이잖아요.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사실 그 전 세계적인 금리에 그게 안정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들쭉날쭉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1월 20일 취임한 트럼프, 지금 6개월도 안 됐는데 약간은 그 트럼프식 관세주의라고 그러죠. 좌총우돌식 관세 정책이 가져온 불협화음들이 이렇게 미국의 국가 신용도 하락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이거는 전략적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도 이제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되고요. 특히 중국 같은 데는 이제 한국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입니다. 이거는 무슨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죠. 미국이나 중국한테 우리의 입장을 잘 얘기하고 관철을 하는, 설득을 하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미중 간의 궁극적인 타협을 이루기는 쉽지 않습니다. 원래 전쟁이 끝나는 것도 휴전이냐 종전이냐 이런 게 있지만, 이 국제 정치, 경제, 외교 이거는 다 생물이거든요.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협의를 하더라도 생기는 문제에 따라서 얼마든지 새로운 방향으로 파생이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미중 간의 경쟁은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상수라는 개념으로 인식을 하고 미중 간의 어떤 나라를 선택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선택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선택을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중견국으로서 당연히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미중을 상대로 설득을 하면서 가는 게 오히려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입장과 입지를 견지하는 데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실 최근에 국제 정세라든가 특히 한국의 정국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도 빨리 어떻게 되든 간에 국가를 다잡고 회복력을 발휘하고 헌정 질서로 귀환해서 정상적인 국가로 기능을 해야 미국과 중국에게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국내 문제를 빨리 안정화시키고 그걸 바탕으로 미중 사이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일희일비하지 말고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가는 그런 계기가 최근에 이런 혼란한 상황을 극복하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한번 또 해보게 됩니다. 고맙습니다.